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데 일단 수출이 날아가고 있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2023년 대중국 수출이 21% 급감했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대기업들도 많은 와중에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출산율까지 어느 누구도 비빌 수 없는 독보적인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내수 부진과 물가 하락이 동반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했지만 내수 부양책 없이 소비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경제가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여러 차례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일 최근에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모두 상향 조정해놓고 한국만 하향 조정시켰음. 한국은 전체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데 반도체 수출 부진도 심각함. 한국 코스피의 30%까지 차지했던 삼성전자도 성장 동력을 잃었음. 곧 일본 전자기업처럼 될 것이다 말이 많은 상황인데 삼성을 제외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기업들이 보이질 않음.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정부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유일한 희망은 환율이 계속 박살나면서 원화 약세로 완전히 접어들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거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거고 향후 원화 약세가 다시 가속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음. 사실 한국에서 무언가 터진다면 부동산 시장을 시작으로 가계 대출이 터지면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 대한민국의 민간부채 비율은 222%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은 지 오래고 2024년에는 150%를 넘어설 것임.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임. 지금 부동산 시장은 2023년처럼 2024년도 상반기에는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8월 중후반 고점을 찍고 9월 이후 수급 변화로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살려보자고 특례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10월 서울의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가계부채도 급증하면서 가계이자 부담만 커지고 소비 여력까지 줄어드는 상황. 1년 안에 역전세란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고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폐업률 급증, 대기업의 구조조정 우려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임. 2008년에도 그랬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 가격은 하락함.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저출산 문제는 둘째치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더 늘어나면서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터져버리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임.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의존한 경기 부양책으로 실물 경제의 근본적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로 미래의 소비 여력이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기존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치계의 관심은 온통 딴 데 가 있고 대기업들도 변화하려는 의지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임.